네, 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좀 딱딱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예. 그동안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갈 수 없다. 노측 대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설득을 해서 아마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여당과 정부가 마치 한국노총이 노사정에 빨리 복귀 안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뭔가 비애국적인 노릇이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커지면서 오늘 결정이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한국노총과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자 이제 노사정위원회는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참여해서 이제 국가적 과제를 사회적 대합의로 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모인 기구잖아요. 흔히 말하는 협조주의, 코퍼러티즘이라고 합니다만, 이 노사정위원회가 이 협조주의에 의한 형태죠. 강력하고 좀 통제가 잘 되는 국민 경제를 실현하자라는 체제입니다. 예. 국민 경제를 따지는데 왜 강력하고 통제된 협력이 필요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건 쉽게 IMF 외환 위기나 최근에 그리스 재정 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건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풀어 헤쳐나가지 않으면 위기를 갖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예. 물론 이제 북유럽 국가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이 저마다 이런 비슷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업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면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죠. 우리나라도 1998년 1월이니까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흐름인데 뭐 하나씩 좀 딱딱합니다만은 훑어보면 1998년에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되면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정리해고가 수시로 벌어지는 기초를 이제 놓았죠. 2000년에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주 5일제 근무를 놓고 긴 이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아주 짧은 단시간 일자리들이 마구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임금 핑크제를 또 도입해야 된다라는 문제, 임금 핑크제와 또 맞물려 가지고 역시 반발이 생겼습니다. 2011년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는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버리니까 합의를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하도급 그러니까 사내 하청 불법 파견 이런 것들을 완전히 허용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갑질도 개선이 안 되고 불법 파견은 허용한 꼴이 돼버렸고 이래서 또 비난을 받았고 결국 큰 흐름을 보면 어떤 합의를 이루든 간에 기업은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고 노동자들은 여기에 덜컥 걸려갖고 발목을 잡히고 이런 노동의 그 고용이 불안해지는 흐름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사실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려고 맨 처음에 주장한 세력인데 민주노총은 사실 노사정위원회를 일찌감치 뛰쳐나갔고 한국노총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 입장은 지금도 정리해고 할 수 있는데 일반 해고 요건까지 완화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노사정위원회 이제 선진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보고 추진한 거잖아요, 근데.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사회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1982년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 억제하고 노동자들이 양보한 거죠. 근로시간도 단축해서 그 대신 근로시간 비는 부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메꾸는 일자리 나누기. 그다음에 그 대신 기업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이런 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쫓아오는 건 없는데 계속 세금은 완화해 준 뭐 이런 이제 꼴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문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합의가 확실하게 지켜진 거죠. 여기서 네덜란드는 좀 특징이 있는 게 토론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토론이 끝나면 정확하게 지키는 문제.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죠. 프랑스는 정부가 고용 안정에 이제 오히려 너무 비중을 갖다 높인 수준입니다. 해고할 때 보면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나중에 이게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해고 시에 노동당국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을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거나. 그리고 기업들은 실직자들, 직장에서 내보낸 사람들을 재훈련시키고 재취업하는 데 더 기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사회개혁제라고 합니다만은 정부가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이렇게 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결과가 프랑스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높아요. 예. 노동자가 직장에 취업하면 몇 년 일할 것인가. 10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미국은 한 20% 나옵니다. 프랑스가 한 40%대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일단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정부가 방점을 찍으니까 확 비율이 높죠. 그렇군요. 예. 자, 독일 사례도 이제 뭐 기적 같은 것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독일도 뭐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 가지고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만들기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죠. 예. 우선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이제 단축해서 하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능한 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죠. 예. 근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이것저것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독일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저임금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서 노동의 질,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니까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 계급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내수 시장이 살질 않아요.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안 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언발에 오줌 누기식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지금 이걸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독일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들은 돈을 갖고 있는 계층에서 국가 재정에 더 크게 기여한다. 네. 결국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고 그 세금으로 복지의 틀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노동하고 이제 땀 흘리는 사람들이 결국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것이 국내 경기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오스트리아 모델은 좀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체도 성공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합의가 먼저 성공을 이뤄낸 것. 이게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죠. 예.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국민당, 사회당이 대연정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치가 안정되고 그래서 대립이 심각하던 노사도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립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사 간의 대립이 치열해도 결국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대신 좀 골고루 나눠야 된다라는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예. 새로운 정치적인 협력과 노사정 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조합주의를 만들어냈던 거죠. 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도 이제 노사정위원회 잘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의 틀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예.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마치 한국노총을 기득권에 목숨 걸고 있는 잘못된 세력처럼 왜곡하고 압박하는데 이러면 합의가 깨진다. 예.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울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조합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차피 노사정위원회라는 건 노조가 양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조가 양보를 해야 이제 뭔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나 흐름 자체가 너무 고용의 안정이 깨지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죠. 예. 그러니까 어떤 노사정뿐만 아니라 뭐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좀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부인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에서 흐름이 솟구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마치 위협하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또 결국 사법부를 동원하고 이런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